팔코인입니다. 리플이에요. 자, 리플이 어제 새벽에 깜짝 놀라셨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훅 내려오고 이 2,000원을 또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여기까지 왔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면서 이제 움직임을 다시 가져가고 있는 리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리플은 이렇게 가면서 가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렇게 훅 눌린 이유가 이 과매수가 지금 과매수 구간입니다. 이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90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살 얼음판을 계속 가고 있는 리플이고 이게 어느 정도 한번 내려와서 이 과매수 수치를 좀 떨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리플이 더 상승 가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 번은 더 눌리는 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는 것이고 또 한 번 더 큰 슈팅을 위한 눌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지금 상당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리플이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고 이 구간이 이제는 어느 정도 털고 가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눌린다고 해서 걱정하고 매도 타이밍이 매도를 해야 되느냐 절대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기회를 살리고 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또 링크도 두 개 있죠. 하나는 모바일 있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맞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이시라면 모바일 또 컴퓨터시라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가야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대응하고 또 여기서 수익을 계속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리플 현재까지 지금 장시간 지 이제 뭐 2시간 정도 지났어요. 2069원 찍었고요. 그리고 저가는 2006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66원 0.98인데 계속적으로 끌어올리죠. 어제 이 눌림이 개미털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편하게 개미털기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매수 구간입니다.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 얼음판이라고 했죠. 언제든지 내려오고 한 번은 훅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리기 때문에 이런 곳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하고 잘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수익은 계속적으로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어제 이렇게 막 훅 눌렸다고 또 매도 버튼 막 누르시고 그러셨던 분들 안 계시죠?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리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 올라주면서 지금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저랑 같이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눌러줬을 때 연락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왜 떨어지느냐 찾아보셔야죠. 왜 떨어지는지 왜 이런 매도를 하지는 마시고 찾고 왜 떨어지 이유를 알고 가야 우리가 매매를 하고 또 투자를 어떻게 또 우리가 또 바꿀 수도 있죠. 우리도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잡아 드리니까 절대 흔들지 마시고 이렇게 눌린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지금 추세도 꺾이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우상향 계속 갑니다. 갈 수밖에 없고 뭐 스텔라는 많이 올랐죠. 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리플은 하지만 조정은 장중에 끝난다는 거 꼭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장중에 끝나고 나서 또 끌어올리고 장중에 끝나고 장중에 조정을 받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매매라고 하죠. 리플한테는 계속적으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RSI 수치입니다. 이 상대 강도 지수죠. 이게 90이라서 상당히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 호가창을 볼게요. 지금 올라갈 타이밍은 타이밍입니다. 왜냐면 지금 매도세가 상당하죠. 상당합니다. 그리고 매수는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매도가 많으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정도가 나와주고 그러면 왜 반대로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매수가 많아야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물량이 나와야죠. 물량이 나와야 그거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고 싶어 하는 고래들도 나타나고 이걸 사줘야 이게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진행하실 때 이것을 좀 보셔도 좋아요. 이게 지금은 떨어질 타이밍이다.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올라갈 타이밍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타점을 잡고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수익은 틀려집니다. 이것을 알고 가시면 좋아요. 이게 매도세가 많다. 매도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다. 그러면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쭉 끌어올리죠. 이렇게 쭉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가 이거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차트상만 봐도 그러니까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차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니까 꼭 제 정보를 꼭 받아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끌어올리면서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하면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다시 터치하고 올라가주면 다시 어제 그 폭발력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그 이상을 뛰어넘겠죠. 뛰어넘고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리플 움직임이 정말 무섭죠.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항은 많이 살아있어요. 리플인지라 저항은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 부분인데 이 전고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엔 여기를 터치하면서 이제는 완벽한 불장을 이끌 리플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또 이렇게 끌어올린 것도 완벽하죠. 완벽한 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계단 밟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바닥을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내려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텔라처럼 급등을 쫙 한 거는 한번 조정을 이렇게 내려오죠. 하지만 리플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계단을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욱더 큰 움직임이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 꼭 드립니다. 이것도 볼게요. 뉴스. 자, XRP가 2017년과 같은 랠리를 펼치고 있고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금 예측을 얼마? 5달러를 생각합니다. 지금 5달러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자, 보시면 내용을 보면요. XRP가 알트코인 3년 넘게 심리적인 가격이 1달러를 돌파한 이 보스 행보를 기반으로요. 지금 암호화폐 타워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알트장을 이끌고 있는 게 누굽니까? 리플입니다. 리플과 도지코인이에요. 이 리플과 도지가 지금 알트장을 계속 이끌고 있고 불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불장이다 하는데 아직 불장 안 왔습니다. 불장 초반이에요. 완벽한 불장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러면 완벽한 불장이 온다. 그러면 시장은 정말 진짜 불장인 겁니다. 불장. 3월 달에 우리 불장이었다고 해죠. 이 불장은 게임도 안 되는 정도에 지금 모든 코인들이 전 고점을 다 뚫고 있는 부분, 전 고점을 향해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불장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 이 12월 안에 11월 지금 11월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11월 12월 안에 모든 것은 폭발력이 더 나와주면서 트럼프 임기 시작하는 1월 20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갈 수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XRP가 1달러 수준에 되면서 여섯 번째 암호화폐가 또 6위란 얘기예요. 시총 6위. 시총 6위가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고 또 이 예전에 갈링하우스가 얘기했죠. 이 소송 전에 우리는 소송 전에 2위였다. 시총 2위였다. 비트코인 바로 밑에 우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목표는 2위입니다.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비트코인은 1위잖아요. 부동의 1위입니다. 이 시총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2위까지는 우리 목표는 2위다. 이더리움까지 가겠다. 이더리움을 잡아먹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뉘앙스로 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2위였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보면 XRP가 17년 랠리를 이어간다면 9에서 10달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가장 보수적인 단가는 얼마? 3에서 5달러다. 그러니까 3에서 5달러는 무조건 찍고 그 다음에 9에서 10달러까지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수적인 게 3에서 5달러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이제 2달러 향해 가고 있죠. 2달러. 2달러가 가고 2달러를 찍고 올라가면 이제 3달러, 4달러, 5달러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지금 역시도 2달러를 향해 계속 순항을 하고 있고 어제 훅 눌리면 이 눌림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의 개미들이 개인들이 많이 왔죠. 이 부분. 그래서 개미 털기를 했고 이제는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린다. 그리고 더구나 이 RSI 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감안하고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보를 빠짐없이 듣고 또 보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께 상당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좋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또 밑에 내용을 또 보면 자, 이 XRP가 오름차순 채널 패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알트코인이 3에서 5달러 영역으로 이 부분을 지금 가장 보수적인 단가입니다. 보수적으로 3에서 5달러까지 바라보고 있고 이게 이제 9에서 10달러 수준을 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3에서 5달러를 찍고 나면 이제는
9에서 1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여기를 찍고 여기 지지만 받아주면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이 3.3에서 5달러 이게 상장 단가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며칠 뒤에 3.84달러가 찍었죠. 이 부분까지 찍었던 리플이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지만 그리고 이 부분까지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5달러까지도 올라가 준다면 9에서 10달러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 미결제 약정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고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래들이 들어오고 있고 어디에다 거는 거다? 롱에다. 지금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 지금 숏이 청산이 되고 있고 청산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숏이 청산이 많아지고 있고 롱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롱에 거셨던 분들 숏에 걸었던 이 공매도 세력들도 있죠. 공매도 세력들 얘네들도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있고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고 숏에 걸었던 하지만 용에 걸었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죠.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제일 처음에 올라갔던 이유는 이겁니다.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내려간다, 사임한다 이런 부분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게리 겐슬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 SEC를 무대를 떠나는 것은 리플의 장기적 법적 투쟁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 가격이 대폭등할 수 있는 희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SEC로 인해서 우리 리플이 눌려왔던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갈링하우스가 리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시총 2위였던 우리였다. 그런데 SEC로 인해서 우리가 시총이 내려온 거 부분이다. 하지만 보세요. 그만큼 단단한 코인이었던 거예요. 이 시총 2위였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면 이 법적 소송이랍니다. 소송 뭐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더 내려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리플은요. 버팁니다. 버티고 6위, 7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져왔던 그만큼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리플한테는 그만큼 우리도 이런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거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걸 또 보면 그러면 리플하고 SEC가 곧 이제 소송이 끝날 것인가? 지금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합의를 봤다. 어차피 이제 소송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겐슬러가 나오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이 항소라는 자체도 이제는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몰라요. 이건 모릅니다. 왜냐면 이 항소가 1월 20일까지예요. 서류 제출이 이제 항소 서류 통지서를 제출하는 이 기간이 1월 20인데 트럼프도 1월 20날 취임하고요. 게리 겐슬러도 1월 20날 날아가고 이 항소도 1월 20날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진행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이도 같은 날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러면 소송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새로운 위원장이 오면 무조건 다 취소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이 합의를 봤다라는 소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에 합의를 봤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볼게요. 내용을. 자, 리플의 법적 다툼이 합의 루머를 불러일으키면서 XRP를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렸다. 그리고 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사임은 시장의 투기를 부추겼고요. 또 갈링하우스는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해서 낙관론을 피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좋다라고 지금 리플 CEO도 얘기하고 있고 이 법적 다툼이 이 합의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으면서 XRP 지금 리플을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슈팅을 보여주고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XRP와 이 SEC 이 소송에서 긴급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소문이 돌면서 항상 이런 소문으로 일단은 벌어지고 겐슬러도 마찬가지였죠. 소문으로 얘 내려온다 하고 다음 주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긴급 합의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합의를 봤을 수도 있다라는 게 다음 주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런 시장이 호재가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우리도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는 불안하다 그런 게 아닌데 항상 시장에 있는 한 항상 의심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호재성 뉴스는 너무 터지죠. 리플이나 도지나 계속 또 터지고 있습니다. 호재가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한 번은 이제 반대로 의심도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지금 긴급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흥분하고 떠들썩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 이 합의를 봤다는 이런 결의안의 속삭임이 트레이더와 투자자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합의 보면 순간은 더 터집니다. 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소문으로 카더라라는 소문으로 이렇게 폭발력이 나와주는데 지금 겐슬러의 사임 가능성으로
지난주에 폭발, 이번 주에는 겐슬러 사임 확정으로 폭발. 이제 합의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겐슬러가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는 역사는 만들고 가야 되겠죠. 만들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를 만들고 내려가겠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또 보면 리플 합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고 비트보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이 사람.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입니다. 벤 암스트롱. 최근 리플과 SEC 간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소용돌이 치는 소문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했고요. 유튜브에서 비트보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추측성을 인정하면서 주장을 확인할 수 없지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말 리플은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요. 끝나면서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리플에 여기에 기름을 한 번 더 버준 게 있죠. 리플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겐슬러가 사임한다는 이런 부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더해진 게 바로 트럼프가 재무부 장관을 임명 후에 60%나 올라간 겁니다. 리플이. 이 재무부 장관이 중요하죠. 미국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 올라간다? 바로 스콧 벤센트. 이 사람이 친암호화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트럼프 행정부에는 암호화폐 인사들로 차근차근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장은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정책이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여기에 리플에 대한 이제 규제, 이 규제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리플이 그동안 규제로서 리플이 못 올라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는 이런 기대감, 새로운 재무장관의 이런 기대감으로 60% 급등, 더욱더 큰 폭발력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이 리플 투자자는 우리한테는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그럼 플립 사이드를 볼게요. 플립 사이드 보면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사임이 리플에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SEC 소송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 있는 한 의심은 꼭 가져가야 된다. 또 신임 재무장관이 SEC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고 또 정책 변경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거 다 알고 가야 돼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좋은 호재성이 많이 터진다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막 해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우리는 항상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면 좋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우리 수익 내면 좋은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고 우리는 항상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줄이 뭡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높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코인도 없고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코인도 없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있고 이런 투기 속에서 신중을 항상 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SEC와 이 잠재적 합의, 이게 XRP를 둘러싼 주요 이런 이제 안개 같은 거 있죠. 그 구름 같은 걸 제거했다 얘기고 이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채택과 기관의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기관이 들어와요.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리플 생태계가 발전하고 더욱더 규제 명확성이 개선됨에 따라서 XRP는 상당한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잠재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리플입니다. 지금 리플이에요. 그만큼 지금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 채택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여기에 있다. 그러면 리플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지 지금도 보세요. 지금 터치하고 있죠. 이걸 내려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가창을 볼게요. 지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지지를 받고 있던 얘기예요. 이 부분을 지지를 받고 이제는 이 부분에 지지받고 올라가 준다면 여기를 올라서 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갈 확률이 커진 리플이라는 거. 근데 또 올라갔네요. 이 RS 수치가. 이게 자꾸 붙는 거예요. 매수가 자꾸 붙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어차피 올라갈 거에는 다들 흥분하고 붙고 고래들 역시도 똑같아요.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잡고 간다면 수익은 당연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응해 나가고 한다면 수익은 당연히 우리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리플이 이런 정치적인 이런 외부 요인 빼고도 리플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딱 지금 크게는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곧 출시가 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곧 출시가 되죠. ETF. 지금 다 리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무엇도 실행된 게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IPO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봐요.
지금 리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내외적인 이벤트도 있죠. 이렇게 뭐 정치적 이벤트도 있지만 이런 리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도 당연히 리플이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 달러와 연동입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정책과도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트럼프는 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가져간다 했습니다. 비축 자산을 가져간다 했는데 이 코인을 가져간다 하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미국이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느냐? 특히 미국주의자인 트럼프가 이것을 참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면 자기 공약을 지켜야 되고 달러의 가치도 같이 유지한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면서 가치가 확률이 크다. 그러면서 지금 당선되자마자 누구 만났었죠? 바로 갈링하우스를 만났죠. 리플 CEO를 만났습니다. 리플의 CEO를 만난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합니다. 달러와 1대1 연동이에요. 미국 정부가 제일 환호했던 부분이고 FOMC 파월 의장이 있죠. 그 의장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버릴 수가 없어요. 1대1 달러 연동. 달러의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거죠. 이만큼. 모든 제도권 자금에 있는 인사들은 코인을 왜 우려했습니까? 이 코인이 계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가 가치가 떨어질까봐 이게 무서워서 코인을 미국이 처음에는 반대한 거예요. 미국이 이걸 반대한 겁니다. 코인 자체를 무시했고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은 사기다. 미국이 먼저 얘기했죠. 이런 부분. 왜? 자기네들 달러가 떨어질까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시점은 아니죠.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려면 뭘 가져가야 된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도. 그래서 공약을 이렇게 내세운 거죠. 이런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당연히 리플한테도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더욱더 큰 폭발력을 나와줄 수밖에 없다. 뭐 3달러? 5달러?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ETF죠. ETF도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아직 승인 전이지만 지금 일단 세 군데 비트와이즈 그리고 카나리 캐피탈 그리고 21 쉐어즈가 있죠. 얘네들은 ETF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ETF는 누가 승인해 주죠? SEC입니다. 이 SEC는 리더가 이제는 바뀌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암호화폐에 반대적이었던 이 SEC가 이제 친암호화폐 인사가 위원장으로 앉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장은 ETF는 계속적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잡고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잡고 간다면 수익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폭발하는데 ETF는 또 폭발합니다. ETF는 뭐예요? 펀드죠. 펀드입니다. 펀드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럼 개인들이 운영할 수 있다? 못합니다. 개인들은 올라가도 팔고 내려가도 팔고 횡보해도 팝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관이 들어와요.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해.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이 승인되는 시점이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ETF가 승인 시점이 리플은 저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승인되기 전에는 아마 누를 수도 있어요. 눌렀다가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눌리고 나서 얘네들 매집하고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승인 시점에 승인되기 이제 며칠 전부터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이 승인 시점이 저점이니까 리플한테 저점, 고래들한테도 저점, 기관 기업도 저점입니다.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 밑으로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안 내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기관 기업이 이렇게 만듭니다. 왜냐면 내려가면 손해니까. 이렇게 ETF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아요. ETF 승인 시점이 다가온다. 그럼 아마 눌릴 겁니다. 쫙 눌렸다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갖고 가도 됩니다. 그동안 못 잡으셨던 분들도 ETF는 이 승인 시점이 저점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불장을 만들어주고 리플의 완벽한 폭발을 만들어줍니다. 더군다나 이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죠. IPO입니다. 내년에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이 게리 겐슬러가 있는 한 상장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게리 겐슬러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친암호화폐 인사가 SEC 위원장으로 누가 될지 모르죠. 지금 많은 후보군들이 있는데 이 누가든 안뜬 이제는 IPO를 신청하게 되고 그만큼 유동성 자금이 리플에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러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의심은 하고 가야 된다라고 꼭 한 번씩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정보들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정보를 받고 움직이는 거와 안 받고 움직이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꼭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잡아 드린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정보 어떻게 받냐?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010-6541-7908번, 여기에 8번. 제가 8코인입니다. 그래서 8번이에요. 이 8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내드려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보 꼭 다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받으시고 가세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 문자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문자 8번 누르기 힘드신 분들은 링크 있습니다. 링크가 더 편해요. 지금은 링크가 더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링크는 영상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링크 모바일 있고 PC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누르시면 되고요.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제 정보방은 바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다 무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 욕을 하고 저를 똑같이 뭐 이런 영상도 만들고 한답니다. 속지 마시고 저는 접니다. 속지 마시고 저는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돼요. 제 정보만 다 받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을 기원하고 리플 다음이 더 기대됩니다. 기대될 만큼 신중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길었죠? 들어주셔서 고마워요.